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최근에 이제 시장도 좀 좋고 그리고 연말이다 보니까 이른바 연말 막차 효과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시장으로 이른바 상장 기업들이 좀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오랜만에 IPO 시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박동훈 회계사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제 IPO 예정된 기업들이 꽤 많아 보이더라고요. 일단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10월 달에 일단 네. 두 개밖에 없을 정도로 거의 이제 보릿고개였는데 그 IPO 심사가 좀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는 네네. 좀 시간이 좀 걸렸는데 결국은 이제 이번 달부터 해서 이제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분위기도 좋고 그다음에 워낙에 또 그 소위 뭐 뉴페이스에 대한 또 그런 기대 때문인지 네. 상장하면 또 다 좋은 흐름 보이고 있어서 아마 또 이제 최근 많이 들어온 기업들은 뭐 따따블도 나오고 그랬어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뭐 한 2배, 3배는 다 기본씩 가는 걸로 지금 네네.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계속 좀 관심 있게 연말까지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좀 봐주십시오. 네, 일단 이번 주 상장 예정 기업부터 네. 먼저 보시면은 그 아로마티카라는 사실 뭐 그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아마 않으실 거고 생소한 이름이실 수 있는데 하나씩 한번 보시면은 네. 일단은 뭐 K뷰티 관련해서 좀 또 새로운 회사인데 뭐 아로마티카라는 회사가 상장을 앞두고 있는 그 청약을 앞두고 있는데 내일부터 이제 바로 시작입니다. 그래서 뭐 신한투자증권에서 이제 청약 예정이고 그 화장품이나 뭐 샴푸, 그다음에 두피 케어, 아마 샴푸, 네. 두피 케어 쪽에 좀 강점이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고 규모는 작아요. 그 공모 규모가 한 300만 주고 그 공모가 기준으로 이제 시가총액 한 1,000억 대 정도니까는 예, 이제 작은 회사고 실적 한번 살펴봤는데 수출 많이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K뷰티는 결국은 이제 수출로 네네.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구조죠. 지금 뭐 APR도 그렇고 뭐 달바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그래서 수출이 31%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데 증가세에 있다는 게 조금 이제 다행이기는 하지만 네네. 그 냉정히 말하면은 3분기까지 그 손익계산서 나온 거 보면은 매출액이 작년 대비 한 6% 정도 감소하는 숫자가 최근에 매출이 좀 줄었다고요? 예, 살짝 줄었고 영업이익은 조금 늘었나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은 이제 숫자로 보면은 조금 이제 약할 수는 있어 보이는데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조금 이제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 주느냐의 문제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 최근에 실적은 조금 줄어드는 모양새고 영업이익은 늘어나고는 있지만 수출은 한 31%라 그러면 아주 많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적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근데 수출은 늘어나고 있는 기업 아로마티카라는 회사 곧 들어온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 외에 또 어디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주에 한 3개 상장 청약 네. 예정인데 가장 이제 규모가 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네. 에임드 바이오라는 이제 바이오 기업인데 예, 사실 뭐 숫자로 얘기할 수 있는 회사는 아니고 그 기술력하고 성장성으로 이제 특례 상장하는 이제 그런 회사하고 네. 그 뇌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그 강점이 확실히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방광암 치료제 관련해서 네. 그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바이오텍 기업의 기술 이전을 한 상황이고 이미 상장 전에 기술 이전 실적이 있군요. 예, 그 다음에 그 고형암 치료제 관련해서는 이제 네. 독일의 베링거 인겔하임에 또 기술 이전한 또 그런 회사여가지고 일단은 오. 내용은 있고 숫자는 아직 좀 약한데 일단은 그 공모 규모도 좀 꽤 큰 편이고 밴드 상당 기준으로 한 714억 정도 이제 모집할 예정이어서 만약에 이제 공모가 밴드 상단 금액으로 상장 확정되면은 시가총액 7천억대로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상장한 날 주가가 이제 오르기 시작하면은 뭐 조단이 넘어갈 수도 있는 이제 꽤 큰 규모, 비교적 큰 규모의 네. 회사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제법 그 기술 특례 상장이긴 한데 상장 전에 이미 2건의 기술 이전이 있다라고 하면 나름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은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여지고 예, 기술력에 대해서 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숫자는 조금 약하지만은 네네. 기술력이 워낙 좋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볼 만한 회사일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그러면 하나가 더 있죠. 3개 예. 상장한다 그랬으니까 예. 이건 어떤 기업인가요? 같은 날짜, 그러니까는 네. 그
이번 주 금요일 날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러니까 청약이 보통 이제 이틀이니까는 날짜가 좀 특이합니다. 아까 보셨던 그 에임드바이오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번에 소개해드릴 테라비홀딩스도 마찬가지인데 일정이 이제 금요일, 그 다음에 주말 끼고서 그 다음 주 월요일.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그 청약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다음 주 월요일 아마 이제 그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렇겠네요. 예, 그 이자 비용이 또 드니까는. 그래서 21일, 24일 날 청약 예정이고 이제 26일 날 환불 예정인 테라비홀딩스라는 좀 더 생소한 회사인데 이게 사실은 영국 기업입니다. 그래서 영국 기업의 예탁 증서가 이제 국내에 상장이 되는, 이제 오랜만에 어쨌든 해외 기업이 상장되는 이제 그런 케이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숫자가 아직 뭐 그렇게 유의미한 숫자는 없기 때문에 기술력과 성장성 인정받아서 이제 특례 상장하는 이제 그런 기업인데, 내용이 또 좋은 게 반도체 패키징 검사 장비를 이제 그 회사가 생산하고 판매를 하는데, 이 인텔이나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에서도 이 장비를 도입한 걸로 알려져 있어서 역시 내용으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회사일 것 같고, 규모는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 뭐 500만 주 정도 모집은 하지만 밴드 상단 기준 그 상장 후에 시가총액은 한 2,800억대 정도니까는 규모는 별로 크지 않은 회사가 되겠습니다. 조금 특이하긴 하네요. 영국 회사가 우리 쪽으로 ADR로 이제 상장한다는, 예탁 증서로 상장한다는 말씀이시고. 네, 그 외국 기업의 예탁 증서 상장도 특이한데 영국 기업은 정말 거의 사례가 없고요. 네, 사례가 거의 없는. 더군다나 근데 실적이 있는 회사는 아닌데 기술 특례 상장이라고. 네, 그러죠? 맞습니다. 기술 특례 상장인데 삼성, 인텔, 엔비디아 등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하니까, 아니 그럼 이전에 매출이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좀 특이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올해는 성장을 하고는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익을 낼 정도까지는 아니니까는 이제 실적으로 상장은 못하고 그 결국은 이제 특례 상장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마 손익은 곧 이제 좋아질 거다라는 이제 추정 손익을 보면은 사실은 뭐 성장은 확실히 네. 보이는 회사인 건 맞습니다. 다른 데도 많은데 왜 한국을 택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 세 가지 중에는 어디가 제일 매력적으로 보이십니까? 일단은 사실은 뭐 그 숫자로 얘기를 할 만한 회사가 지금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네네. 아까 그 화장품 회사 그 아로마티카? 아로마티카를 제외하고는 사실 숫자로 얘기할 만한 회사는 없는데, 아무래도 뭐 반도체가 워낙에 핫한 상황이다 보니까는 테라비홀딩스가 관심을 좀 많이 받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곧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분할 상장 앞두고 네네. 있어서 이제 바이오 쪽이 또 상장을 하다 보니까는, 그리고 또 뭐 기술력이 있어서 이미 그 기술 수출까지 두 건이 있는 네네. 회사니까는 에임드 바이오도 아마 관심 굉장히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시장에서 바이오가 조금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중국 증시 개장 상황 체크하고 와서 IPO 시장 얘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LS증권의 백건열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는 어떻게 개장했습니까? 네, 오늘 상하이 종합지수는 약보합권에서 출발해서 현재 마이너스 0.2% 정도 하락 중에 있고요.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0.3% 정도 하락 중에 있습니다. 우선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되었었던 중국의 10월 주요 실물 경기 지표들, 그리고 중국의 주택 가격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하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경기 둔화 국면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중국의 소비가 구조적으로 좀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매 판매 증가율 같은 경우가 5개월 연속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또 부동산 관련 투자도 부진하다 보니까 전체 투자의 낙폭도 계속해서 확대가 되는 흐름이 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되면 인민은행의 부양력도 함께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3분기와 다르게 경기 지표가 부진하다면 경기 부양 기대감을 반영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불확실성을 좀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좀 작용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는 좀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겠습니다. 중국의 리창 총리가 국무원 상무회의를 통해서 내수를 확대하기 위해서 소비 부양책을 계속해서 마련할 것이다 라는 점을 좀 최근에 강조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그나마 좀 기대 요인으로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중화권 증시 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증시 개장 상황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중국 증시 개장 상황 살폈고요. 앞서 저희가 IPO 시장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IPO 목전에 두고 있는 회사 얘기를 좀 나눴고, 예정된 회사들, 연내 지금 봐주시는 건 연내 상장이 가능한 회사들인가요?
네. 네, 살펴볼까요?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살펴볼 기업들은 네네. 이제 이번 주에 상장 예정인 기업들. 그러니까 음. 청약은 끝났고 네네. 예,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하나씩 또 상장 네네.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기업들을 살펴볼 예정인데 오늘 그린강화이라는 회사가 일단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초가가 그 54,000원, 그러니까 237%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좀 많이 내려왔죠.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은 숫자가 아주 그렇게 뭐 의미 있는 이제 그 숫자가 아직 나오는 상황은 아닌데 네. 회사가 시초가부터 역시, 그러니까는 지난주까지 상장하는 기업들은 다 지금 시초가부터 이제 소위 이제 불을 뿜는 상황인데 여기도 역시 뭐 사업 내용 자체가 좀 좋기는 합니다. 그 방산 쪽이 좀 비중이 커가지고 전체 매출액의 55%가 이제 방산 쪽, 그러니까 회사 이름이 그린 광학이듯이 초정밀 광학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인데 네. 예, 방산 쪽 장비에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아무래도 전방 산업에 영향을 받고 있는 이제 그런 회사고, 그래서 숫자가 아직은 뭐 크게 의미는 없지만은 그래도 24년도 반기 대비해서 25년도 반기에 지금 매출이 166억에서 한 34% 정도 증가를 했고 영업 적자도 거의 다 축소를 해가지고 네. 곧 이제 흑자 전환을 앞두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는 규모가 작은 방산 그 소위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도 관심 있게 볼만한 기업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 핑크퐁 컴퍼니 상장하더군요. 여기도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조금 늦었죠. 사실은 핑크퐁 컴퍼니 원래 회사 이름이 더 스마트 스터디였고 네네. 예, 이제 회사가 이제 그 아무래도 핑크퐁이 워낙에 상징적이다 보니까 회사 이름을 바꿨는데 그 삼성 출판사가 이제 계열사여가지고 예, 수혜주로 굉장히 주가가 급등하던 시절이 벌써 한 4년 전이니까 사실 조금 좀 사실 좀 실적 좀 그렇기는 합니다. 그 실적부터 한번 먼저 좀 보면은 3분기 보고서가 나왔으니까는 냉정하게 좀 보긴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3분기 누적 매출액이 681억이고 영업이익이 126억인데 작년도 동기 대비해서 지금 매출은 4% 정도, 물론 뭐 크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감소 추세라는 거.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뭐 소폭 증가했긴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뭐 크게 성장하는 상황은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아직 해외에서 핑크퐁의 인기는 괜찮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2021년도 때 삼성 출판사가 주가 급등하던 시절 사실 생각해 보면은 과연 상장 후에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가 참 미지수긴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늦었다라고 표현하시는 게 그렇게 급성장 나올 때 상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장이 좀 정점을 찍고 상장하는 것 같다라는 아쉬움을 표현해 주신 것 같고 또 모르겠습니다. 이 핑크퐁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워낙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시장에 들어와서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내일 상장이네요. 그 외에 또 어떤 회사들이 상장합니까? 가장 또 역시 관심 받을 수 있는 섹터 반도체 쪽에서 반도체 식각 장비의 이제 주요 소모품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제 실리콘 파츠, 그거 만드는 CMTX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목요일 날 상장 예정인데 공모가, 그러니까 주가는 조금 65,500원이니까는 이제 그 작은 단위는 아닌데 시가총액이 한 5,610억 정도로 일단은 상장 예정인데 실적은 역시 잘 나옵니다. 그 3분기 보고서를 살펴보면은 매출액이 1,184억인데 이게 작년 동기 대비 62% 정도 증가한 거니까는 실적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418억, 전년도 동기 대비 194%.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서 그 뒤에 있는 소부장 기업이지만은 영업이익률이 무려 35%나 되는 굉장히 내용이 좋은 회사고, 그 다음에 수출 비중도 61% 정도여서 아마 이번 주 상장 기업 중에서는 가장 이제 많은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른 이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월요일 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할 이후에 이제 재상장하지 않습니까? 투자자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뭘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두 개로 분할이 되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아무래도 삼성 바이오홀딩스보다는 더 높은 평가를 받을 거다라는 게 일단은 중론인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 실적으로도 좀 볼 수가 있는데 3분기 보고서 혹시 살펴보면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업인 그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보통 이제 우리가 CDMO라고 하죠. 그쪽의 매출액이 3분기까지도 역시 40% 증가인데 영업이익이 무려 90% 증가. 그러니까는 그 역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 이 매출 증가에 따라서 또 규모의 경제 효과가 생기다 보니까는
영업이익률이 51%, 제조업인데 굉장히 높은 이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절반은 이익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매출 증가에 따라서 결국 이제 고정비절감 효과가 생기니까는 이익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그 삼성 에피스홀딩스로 이제 분할되는 그 바이오 의약품 개발하고 상업화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매출 뭐 나쁘진 않습니다. 1조 대 1조 2,426억, 그러니까 전년도 동기 대비 9% 증가. 근데 이제 영업이익이 조금 좀 줄기는 했는데 네네. 사실은 그 R&D 중심의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R&D 비용을 이제 비용으로 쓰면은 당연히 뭐 영업이익이 좀 낮게 나올 수 있으니까는 사실은 이익률보다는 결국은 이제 어떤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냐가 네네. 중요할 수밖에는 없는데 이게 시장에서는 바이오로직스로 분할되는 이제 CDMO 사업을 하는 이제 그 회사가 좀 더 높은 몸값을 받을 거다라고 보는 근거는 뭐 아무래도 실적이겠죠. 이게 네네. 그 매출 성장률도 그런데 CDMO의 전체 산업에 대한 성장률을 이제 그 찾아보면은 그 한 15% 정도 연평균 15% 정도로 네네. 보고 있고 바이오시밀러 쪽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성장률 한 8% 정도. 네. 아무래도 성장률 차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바이오 의약품 이제 개발하다 보면은 기술적으로 과연 될 거냐라는 뭐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 하다 보니까는 좀 디스카운트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월요일에 이제 재상장하고 난 이후에 이 두 회사의 주가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 시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아까 뭐 이익률이나 뭐 이런 것들 비교를 좀 해드렸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CDMO 하는 쪽이 조금 더 주가가 낮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했습니다. 지금까지 박동흠 회계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